핵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제해야 할 확고한 자, 요즘 미국 내에서는요,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을 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나리오 같은 게 나온 건데, 자, 김민석 위원, 이 시나리오 우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수단으로 핵 공격을 한다는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 수단으로는 화성 17이라고 하는 ICBM을 사용해서 예. 북한 본토에서 미국 워싱턴을 향해 대륙간 공격을 한다. 아, 저렇게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북한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KN-23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거리 탄도탄을 사용해서 예. 미국 서해안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다. 요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래픽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캐니언, 여기서 KN-23을 발사한다, 이런 구체적인 어떻게 시나리오, 가설까지 나오는 건데, 자, 이 가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 이후에 오히려 근데 미국이 더 강력한 보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예. 미국이 처음엔 당황을 합니다. 처음에 당황을 하다가 네. 이제 보복을 천명을 하죠. 그래서 평양 인근에 이제 평성에서 ICBM이 솟구쳐 오르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23분 후에 미 대통령이 한 50발 정도의 미니트맨 3 ICBM, 그리고 8발 정도의 트라이던트 2 SLBM으로 반격을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82발 정도의 핵탄두로 이제 북한의 지도부, 군사시설, 핵 발사장을 타격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 수행을 위해서 와이오밍주에 있는 미사일 사일로에서 ICBM들이 솟구쳐 오르니까 예. 러시아가 이거를 자국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오판을 하고 네. 미국과 유럽을 향해서 핵 공격을 가하는 아, 러시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멸로 향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일단 시나리오 가설일 뿐이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그런데 자, 이 가설에서 한반도의 미래까지 예측을 했다면서요? 네, 한반도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위협되는 게 우리 수도 서울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특히 예. 장사정포에 탑재된 화학무기가 아주 위협적인데요. 일부 학자들에 관해서는 북한이 2,500톤 이상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무기가 이제 사린가스, 그러니까 네. 온질리교 사태나 이럴 때 썼던 신경작용제 가스를 서울에 뿌렸을 경우 약 2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연기처럼 퍼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군요. 네, 화학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밑에서 저렇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이제 치명적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저런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보호 장구가 없을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사망하지 않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다 하더라도 이제 식물인간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가 돼서 굉장히 위험한 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 모든 상황이 가설일 뿐이지만 그래도 가설이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이 핵무기라는 게 예. 말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미국 쪽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했다. 미국 땅에 이르는데 채 30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서부에서 동부 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워싱턴이나 워싱턴 DC나 뉴욕 쪽으로 날아가는데 채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미국 대통령은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미국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이 6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판단을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거기서 이제 대응을 했다, 그러면 러시아도 또 거기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총 시간을 다 합쳐서 1시간이 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인류가 정말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건데, 물론 가설이라서 진짜 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과거에 우리 인류가 굉장히 끔찍한 핵전쟁을 그야말로 코앞에서 피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예.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 냉전 시대 땡땡 때문에 핵전쟁 터질 뻔했다. 땡땡 때문에, 냉전 시대니까 소련 아닐까? 소련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답은 소련 아닌가요? 때문은 아닙니다. 아, 정답이 뭔가요? 정답이 깜짝 놀라실 때 햇빛 때문입니다. 햇빛이요? 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1983년 9월 25일 정확하게 그날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죠. 예. 소련을 향해서 그 ICBM 5발이 날아간다는
그런 정보가 이제 접수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던 스타니슬라프 예그라보비치 중령이 예. 소련 중령입니다. 이게 설마 하면서 이제 그 경보가 잘못된 것일 것이다라고 예. 판단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고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일이죠. 네. 그 나중에 알려진 일인데 이게 미국 영토에서 진짜로 뭘 발사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반사되는 햇빛이 위성을 오작동시킨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거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그런 일이죠. 사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1962년에도 그 핵무장을 한 소련 잠수함 4대가 대서양 북대서양 바하마 제도에서 이제 있었는데 네. 그 근처에서 인근에서 폭로에 훈련을 하던 미군이 이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한다 하면서 소련에 통보를 했는데 그게 위성 통신 두절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련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즉각 핵탄두 발사를 이 함장이 명령을 하는데 이 부함장이 겨우 설득을 했다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겨우 취소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주 긴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핵무기 발사 암호를 부주의하게 관리했다, 그런 정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 사례가 많아요. 과거에 살펴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핵무기 발사 암호가 들어있는 카드를 그대로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코드를 교체할 시기가 돼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코드 교체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분실된 거를 알았거든요. 예. 실전이었으면 못 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선관위의 비밀번호가 뭐 1, 2, 3, 4, 5다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맥남아라비 국방부 장관이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핵무기 발사 코드가 15년 동안 00000000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빨리 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보안 의식이 거의 없는 수준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예전 일 같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지병인 전립선암 수술 합병증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한 3, 4일 정도 입원을 했어요. 그 월터 리드 국립군의료센터라는 곳에 입원을 했는데 문제는 백악관에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아, 백악관이 그래요? 몰랐어요. 예. 그러면 국방부 부장관이 대리 임무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도 모르고 휴가 갔다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주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핵 전쟁은 지금까지 좀 피해 왔는데, 자, 지금 이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성공 시나리오, 이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북한의 ICBM 기술이 일단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북한의 ICBM 기술은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성 15형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화성 15, 화성 17까지는 이제 액체 연료였는데 그 이후에 화성 18, 화성 19는 고체 연료로 이제 변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계서부터는 이제 미 본토 전역 15,000km를 달성한 시점에서부터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자, 김민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 지금 상황에서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과장된 면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모든 사건에는 양면이 성이 있듯이 실체가 있는 점과 아무래도 좀 부풀려진 점이 섞여 있습니다. 가령 부풀려진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지만 실체가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해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했을 때 이 핵 전문가들이 충격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핵물질을 빼내는 데 핵심적인 원심 분리기가 있는데, 이 원심 분리기가 최신형인 탄소 복합제를 써가지고 이 생산량이 훨씬 많아진 걸 확인하고, 김정은이 그것을 시찰하면서 우리 그 북한군의 그 핵물질 생산량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또한 이제 미사일 기술 관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새로 신형 미사일이 나오는데,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화성 17형과 KN-23이 나왔지만 그 뒤로도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화성 19형까지 나오고 액체에서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미사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화성 19형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고체 연료 ICB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를 넘어서 충분히 그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때릴 수 있는 사거리를 그래요? 가졌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시나리오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군사 상원의 미국 군사위원회에 그러니까 북부사령관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 생산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데 그럼 나름대로 엄청난 정황을 갖고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들은 굉장히 많이 발사 시험이 있어왔고 예. 실제 성공 사례들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계 그 고도를 높인 고각 발사로 해서 10,0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실제 발사 시험이 없었고 또한 제도력 기술이라 해가지고 초고고도에서 넘어올 때 네. 핵탄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도한 기술에 대한 실증이 부족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거나 예. 협력, 하다못해 과학자가 힌트만 잠깐 준다 해도 이 설계 기술을 굉장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엔진 기술만 좋은 ICBM 미사일에서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 위협적인 완성도가 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로 만약에 진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쏜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 미국이 사전에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 수 있죠. 예. 미국은 우주 기반 적외선 관측 체계, 줄여서 시버스라는 위성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주요 적성국을 24시간 관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 정찰 위성이 바로 시버스 체계를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솟구치는 불꽃을 보자마자 그대로 알래스카나 미 전역에 있는 노라드라든지 전략군 사령부 등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곧바로 보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위성 체계가 미 전역에 이제 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엑스밴드 레이더하고 하워드 로렌젠 같은 탄도탄 추적함이 해상에서 삼각 측량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6초 내지 40초가 지나기 전까지 저 미사일이 어느 지역을 표적으로 해서 날아갈 것이다가 분석이 끝나요. 그래서 3분 정도가 지나면은 미 전략군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에게 그 보고가 올라가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6분 이내에 반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체계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잖아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자산 말고도 예. RC-235 코브라볼 같은 미사일 발사 전문 추적 비행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공위성과 신호위성 그것뿐만 아니라 사이버적인 탐지도 가능하답니다. 네. 무슨 말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 쓰는 단순한 이제 방사능 수치의 변화 혹은 통신을 감청하거나 해킹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이런 종합적인 감시 자산들이 있고 요격 자산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말씀하신 듯이 앞서 위성 기반 그 탐지 체계로 탐지했을 때 GBI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상승 단계 타격탄, 그 다음에 사드 우리한테도 익숙한 패트리어트 등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는 스탠다드 SM3와 같이 4중에서 5중 정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4중에서 5중 방어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철균 연구원.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북한이 만약에 ICBM을 쏜다 이런 게 좀 조짐이 포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럼 미국은 앞으로 좀 요격이나 대응 체계가 좀 가동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시스템이 있죠? 펜타곤 지하에는 국가군사지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군사지휘센터에서 요격 명령을 이제 하달을 하면은 예. 그걸 받은 샤이엔산의 복합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노라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있어요. 거기서 요격 명령을 알래스카주에 하달을 합니다. 이 알래스카주에 보면은 GMD 체계들이 쫙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체계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 자산이 GBI 체계입니다. 40개 포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미 본토에는 7개 포대 정도의 사드가 배치되어 있고 예. 그걸 통과하면은 패트리어트 팩3 MSE 포대가 한 96개 정도 포대가 미 전역의 주요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요격에 나서게 되는데 먼저 노라드의 통제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스카타나라고 하거든요. 그게 발령이 된 다음에 이제 포트 그릴리에서 솟구쳐 오르는 GBI들이 날라오는 북한의 ICBM이라든지 지금 저게 적성국의 GBI군요. 그렇습니다. 예. 적성국의 그 요격탄을 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GBI가 요격률이 58% 정도 돼요.
그래서 표적 한 개당 3발 이상을 사격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40개 포대가 전부 사격을 하면 한 83개 표적 정도를 요격할 수 있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미 본토를 때리려면 알래스카만을 목적으로 때리는 적어도 83발 이상의 미사일을 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시나리오를 보면 북한이 쏜 ICBM을 요격에 사실 실패하는 상황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시나리오가 이제 되려면은 예. 북한이 정말 미국의 모든 감시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일 발사 코드도 분실하고 이런 예.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주요 ICBM 기지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중리와 유상리 기지가 있어요. 네. 저 중에서 회중리 기지에 지금 사일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나왔던 화성 17형이 바로 저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리 기지는 주로 북한의 최신형 탄도탄들을 전력화, 검수 사격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기습적으로 사일로에서 솟구쳐 오르는 핵탄이 지휘체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미국의 어떤 요격 결심 체계를 다 통과하고 나서 예. 떨어질 때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네요. 쉽지 않죠. 거의 0%에 수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현실적으로는 네. 어쨌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그런데 김인성 연구원, 미국 내에서 오히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시나리오에서 기술 자문을 맡은 MIT의 시오더 포스털 박사가 대표적인 부정론자인데 예.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MND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에 수천억 원 달러 이상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그 UCS라고 하는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이라는 미국의 단체가 있어요. 네. 이들이 자꾸 MD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 미국 국방부가 성공을 과장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 MD의 역사가 50년 된 이상 역사인데 그중에서 초기 발전에서 실패한 거나 이런 거가 그다음에 21세기에 시작된 이 요격 시험 같은 거를 한꺼번에 보면 요격 성공률이 낮다. 수십 년 동안 예. 몇 번밖에 못했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실전에서 사용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핵미사일 특성상 이런 의심들이 쉽게 줄어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그런데 자,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I will direct our military to begin construction of the great Iro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which will all be made in the USA. 자, 그러니까 미국판 아이언 돔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제가 준비한 오늘의 퀴즈는 예. 미국판 아이언돔은 땡땡을 기반으로 한 요격 체계다. 땡땡을 기반으로 아이언 돔이니까 지상을 기반으로 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우주를 기반으로 한 요격 체계입니다. 우주요? 네네. 무슨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에 후속해서 나오는 보도를 살펴보면 예.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노스먼 그루먼이라는 회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GPI라는 개념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네.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거는 EKV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BI 요격 미사일에 들어가 있는 요격탄이 EKV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우주상에서 여러 발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MOKV라는 걸 연구를 하다가 중단을 시켰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연구를 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GBI가 돌파됐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GPI 체계가 또 요격을 하고 GPI가 돌파가 되면 사드나 SM3가 또 요격을 하고 예.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가 요격을 하는 이런 다중 요격 체계를 구성하겠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겠다 이런 설명인데 자, 김민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이언돔 같은 방어 체계는 사실 이스라엘 같은 좀 좁은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는 좀 효과적이지만 미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약간 용어의 혼동이 있는데 사람 이름도 이제 동명이인이 있고 제가 동명이인이 좀 많은 편인데 예. 이 아이언돔이 말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트럼프가 말하는 아이언돔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소형 로켓과 포탄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고 네. 트럼프가 말한 미국판 아이언돔은 미국 대륙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미사일 요격 체계이고 단순한 이름만 동명이인 사람이 다른데 이름이 같은 것처럼 예. 체계 이름이 다 같고 이제 기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 과거에도 레이건 정부 때도 비슷한 걸 사실 추진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걸 꺼낸 거예요. 우주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 이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두 가지 있는데 짧게 요약해서 하자면 예.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엄청난 양의 이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것을 계승하되 새로운 브랜드로 리브랜딩 한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로 그 트럼프의 측근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스페이스X의 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이런 정부적 연구 개발을 하려는 시도가 익힌다고 미국 본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쭉 북한의 핵 능력 그리고 미국의 방어 체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나리오 가설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게 진짜로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ICBM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북한이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핵 추진 잠수함에 SLBM을 싣고 은밀하게 미 본토 근해까지 갈 수 있다면은 예. 그건 타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습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ICB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도 많은 감시 체계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습 효과 달성 자체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걸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게 시나리오지만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시청자분들께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은 대단히 낮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미국의 배경을 잘 파악하고 우리한테 영향이 가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지라는 기관으로 정부의 다이어트를 하고 제대로 세금을 많이 쓰는지 이거 감시하는데 이 미사일 방어도 같은 맥락으로 아이언돔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고 기존 체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예.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가 이런 감시하는 거의 그 미국 측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좀 걸러서 들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가능성은 낮지만 다만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가설이다라는 점 저희가 좀 짚어드리면서 자 오늘 이렇게 또 재연을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오늘 북핵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